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엔캠 장 마감 영상으로 찾아뵙고 있는데요. 엔캠이 29만 5,500원에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7.6%로 장을 마감했는데, 우리가 엔캠이 아직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눌리면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노려야 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면서 어제 나왔던 공시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일단 거래소 공시를 들어가 보시면 제가 어제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손실 누계 잔액이 307억이 지금 잡혀 있고 자기 자본 대비는 9.9%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인데, 파생상품 거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신주인 수권 부사채라고 적혀 있습니다. 쭉 내려보시면 파생상품 손실 발생액이 기간이 23년도 1월 1일부터 23년도 12월 31일까지 해서 이렇게 307억 정도 손실이 확인이 되실 텐데요. 이게 실질적인 손실이 아니라 투자증권 인수 목적으로 풋옵션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인식으로 평가 손실 발생이라고 친절하게 공시가 적혀 있었고, 제가 요거를 어제 그래서 영상에서도 다뤄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입니다라고 해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즉 뭐냐면은, 예를 들면 3년도 2월에 회사가 사채꾼들한테 돈을 받고 주식을 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환사채로 주식을 줬고 그리고 돈을 받아왔어요. 이때 받은 돈이 예를 들면 1,000억이고 전환사채를 주당 5만원에 발행했다라고 하면, 이게 24년도 2월 돼서 딱 까보니까 주가가 지금 현재 10만원이 됐고 내가 빌려온 돈은 그대로 1,000억이죠. 그러면 이게 지금 주당 5만원씩 누구 입장에선, 사채꾼들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을 한 거죠. 요게 장부상으로는 요 전환사채 자체가 부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장부상으로 이런 식으로 손실이 주당 5만원씩 해서 기록이 된다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주당 5만원씩 해서 장부상의 손실로 기록이 된다라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얘네들이 그러면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해서 매도하고 나가겠죠. 당연히 10만원에 팔 수 있는 거 전환 청구를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도하고 나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렸는데요. 간단하게 기사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파생상품 손실 무더기 공시 많이 놀라셨죠? 이러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하지만 실제 공시를 살펴보면 대부분 전환사채 상환 우선주 등의 보통주 전환가액보다 주가가 훨씬 높아서 발생하는 회계상 일회성 이벤트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에 이런 이유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단기 조정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엔캠이 오늘 아침에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오냐면, 전해 공급 확대 준비의 실적 부진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24년으로 수년되어 매출액이 감소했다면서 미국이랑 유럽 지역의 전해 공급 확대를 위한 생산 설비 확충과 인력 충원 등에 따른 경상개발비, 인건비 등의 고정 비용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지금 돈을 빌려와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투자예요, 여러분. 투자기 때문에 최근에도 800억을 빌려와서 인건비 등 뭐 어떤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번 살펴보시면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이라는 내용의 공시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800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땡겨와서 계속적으로 공장도 짓고 그리고 인원도 확충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안 좋다, 이런 내용은 나오는데, 주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기대감 때문이죠. 기대감 때문에 상승한다라는 건데, 계속 공장을 해외에 지으면서 엔캠이 앞으로 전해액 관련해서 지금 3위인데 글로벌 1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엔캠이 시장에서 IRA 관련한 수혜주로 그리고 무슨 전액을 1위를 할 것이고 요런 내용으로 지금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주가를 올린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무엇 때문에 주가를 올렸다?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빌릴 때 당시 돈 기준으로 3천억 가까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주가를 이렇게 급등시켰다라는 얘기고, IRA 관련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서 요 어떤 내용의 그 조항이죠? AMPC라는 내용.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중국산 2차전지 소재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줄게라는 내용의 조항인데, 엔캠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엔캠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건데, IRA가 실질적으로 되냐 안 되냐의 기로에 있어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트럼프는 IRA를 축소하거나 철회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요거는 까봐야 하는 결과인데, 이런 거에 돈을 빌려준 쪽에서는
베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될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주가를 올려놓았다라는 얘기고, 엔캠이 지금 구간에서 무너지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3만 6천 원을 역사적 신고가를 앞전에 무슨 매집본 같은 걸 띄운 흔적도 없이 그냥 여기서만 살짝 매집해놓고 들어 올리면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갔는데, 이렇게 구간을 확대해놓고 보시면 어떤 구간에서, 이런 구간에서 역사적 신고가를 한번 찔러주고 빠지는 패턴으로 해서 음봉 매집까지 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들고 오고 있던 사람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신고가 부근까지 가니까 이거 엔캠이 그냥 신고가 뚫고 가겠는데 싶었던 날이 바로 요 날인데, 고점에서 무너뜨리면서 이런 식으로 쭉 빼버리니까 놀란 사람들이 투매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얼마의 거래대금이 터져서 8천억 터지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데 거기서는 3천억밖에 터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여기서 많이 산 사람은 누구다?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출발시키면서 주가를 급하게 들어 올렸는데, 들어 올리면서도 쓰는 돈이 엄청나게 많고, 만약에 위에 호가이두가 있으면 잡아먹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시켰기 때문에 물량 장악이 꽤 많이 됐을 거고 평단가가 높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오버슈팅 구간으로 약간 상승 폭이 가팔라지는 구간으로 접어들다 보니까 단기 조정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좀 모아가는 구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11선에서 시작해서 21선까지 밀릴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수나 추가 매수를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엔캠 오르면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MSCI 관련한 이슈인데,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죠. 그래서 MSCI 관련주들이 앞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MSCI 이슈는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슬슬 뉴스가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 더 올라갔을 때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거 MSCI 패시브 자금이 유입된대라고 해서 미친듯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달려들면서 매수세가 몰리면 세력들은 본인의 물량을 정리하면서 상장 물량까지 정리해놓고 엑시트를 할 거다라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 관련주로 움직였던 애들, 이번에 편입된 애들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한진칼은 언제가 고점이었냐면은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됐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쭉 쏘고 빠졌는데, 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가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여기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편입이 확정된 게 2월 13일이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심사 기간이었죠. 마지막 영업일 열흘 동안. 요게 바로 한진칼이었다라는 얘기고,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에 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도 한번 보시면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다고 찍혀 있죠. 아직까지는입니다.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최근에 또 확정되고 나서 추세가 좋은데, 요때가 2월 13일입니다. 요때가 편입되면서 2월 13일 날 장대 양봉이 출연했었고, 언제 심사했어요? 마찬가지로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뭐냐면, 에코프로머티 그리고 한진칼 어떤 식으로 움직였다? 1월 11일이 최고점이었다. 아직까진. 그리고 1월 18일부터 심사를 했다. 그리고 2월 13일 날 확정이 됐다. 요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엔캠도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다? 만약에 MSCI 관련해서 편입은 무조건 노릴 겁니다. 왜냐면 이미 편입 가능 요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엔캠은 5월 15일 날 만약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 4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하겠죠? 그리고 4월 11일이 가장 최고점일 확률이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만약에 엔캠이 8월 편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7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할 거고, 그리고 7월 10일대가 가장 높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는데 MSCI가 됐구나라고 확정되고 나면은 오히려 재료가 소멸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기대감에.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요때도 한번 MSCI가 불발됐었기 때문에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언제요? 4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4월 18일부터 심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5월 달에 편입 확정이라고 하면 지금 5월 달에 어쨌든 편입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8월 향해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MSCI가 편입되고 나서 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앞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우리가 팔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고, 4월이랑 7월이 이벤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이랑 7월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간값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시죠. 5월, 6월, 7월
동안에 덤핑할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 고점을 형성해놓고 물량을 덤핑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타점 안내를 드리고 있고 대응방을 통해서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영상에서 신고가를 찔러주고 빼는 패턴 때문에 우리가 2분의 1이라도 매도해야 된다라고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요날은 제가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하고, 매수한 다음에 쭉 끌고 오고 있다가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매수해서 쭉 끌고 오면서 지금까지는 들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어떻게 보면 매수 아직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한테 제가 24만원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를 쳐놓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침 영상에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규 매수자분들을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다.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날부터 보시면 이게 1월 19일인데 대응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분봉으로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언제요? 요때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가 1월 19일인데 1월 19일 날 대응방. 자, 여기 상단에 1월 19일 확인이 되시죠? 엔캠 고점 신호가 발생했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시 19분에 제가 보내드렸는데, 1시 19분이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 1시 20분 캔들이 요 캔들인데 1시 19분에 요때 보내드리고 나서 쭉 이렇게 급락하면서 마이너스 23% 가까운 하락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여기 대비해서 이 고점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8%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재매수하면서 어떤 식으로 여기서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매수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매수해서 쭉 끌고 오다가 여기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매수 타점이 나간 데가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또 끌고 오고 있는데, 길게 먹었던 요 구간을 한번 놓고 보시면 1월 26일이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6일 제가 동시호가에서 현대임스 상장 날이었는데 좀 지켜보다가 엔캠이 마이너스로 만약에 시초가가 출발하면 잡아볼 생각이고 매수가를 11만원, 엔캠 비중의 절반만큼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1월 26일 날 11만원에 안내를 좀 드렸고, 11만원이 여기죠? 여기서 한번 안내를 드리고 나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가가 107,3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을 시키고 나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네,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2월 5일 하단에 확인이 되시죠? 2월 5일 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대응방 상단에 2월 5일이 확인이 되실 텐데, 엔캠 말씀드린 대로 오버행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조정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면서 엔캠을 17만 7천원 이하로 한번 매수 주문을 넣어보시라고 제가 9시 15분에 2월 5일 날 보내드렸고, 17만 7천원이면 이 구간인데 여기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5분봉이니까 대략적으로 40분에 걸쳐서 여기 보시면 이게 9시 15분 캔들이죠. 9시 15분 캔들 때 제가 17만 7천원 이하로 보내드리고 나서 여기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번으로 최근에 매수 타점 드린 거는 제가 이거를 그날 아침 영상에서도 올려드렸는데 2월 19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동시호가 상황 지켜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개파락할 것으로 보이면 매수 진입해볼 생각입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다라고 하면서 23만 5천원에서 24만 5천원 시작 시에 시초가로 그냥 담아가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엔캠 비중의 절반, 보유량만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2월 19일로 가보시면 여기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시초가에 그냥 주문 넣으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구간에서부터 쭉 끌고 오면서 이렇게 수익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대응방을 통해서 엔캠 매수 타점, 추가 매수 타점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요 대응방을 통해서 앞으로 추가 매수 타점이나 매도 타점을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도할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엔캠을 아직 내가 비중을 다 못 채웠다거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잘 잡아가실 수 있도록 4674에 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대응방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얼마에 걸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유튜브 정책상 힘들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힌트 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요. 엔캠 분석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그러면 신규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을지 말씀드리면, 일단은 11선이죠. 네, 11선과 21선 사이에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데, 급등이 나왔던 만큼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앞전에 어떤 거요? 제주반도체도 이렇게 한번 급등이 있었던 구간을 놓고 보시면 점점 올라가는 각도가 날카로워지고 나니까 고점에서 떨어진 음봉 이후에 상승폭을 크게 반납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던 각도가 점점 가파라지고 나면은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게 되면 21선까지 하회하면서 한번 크게 무너뜨리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말아 올렸는데, 엔캠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선에서 21선 사이 구간에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렇게 올라가던 각도가 한번 날카로워지니까 크게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전고 매물 소화하지 못하고 맞고 떨어진 다음에 MSCI 불발 이슈까지 있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61선까지 밀렸다가 모아가는 흐름을 만들어 놓고 21선을 올라타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물 소화 거치고, 어떤 매물 소화? 요 앞전에 있었던 매물 소화 거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 흐름이 나와줬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고점에서는 윗꼬리 음봉이 길게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가던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면서 이렇게 찔러주고 빠지는 이런 어떤 크게 무너뜨리는 흐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는 최고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대부분의 급등주들이, 시가총액이 작지 않은 급등주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엔캠이 단기 조정이 나온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윗꼬리 음봉이 발생하면 단기 조정이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추가 비중을 태우면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11선과 21선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엔캠 같은 경우는 일단 세력들이 쓴 돈이 많고 그리고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무너뜨리면은 여기가 하나의 매물대가 되겠죠. 매물대가 되면은 개인들이 조금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기술적 반등 먹으러 들어간 사람들도 이런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해야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매물대로 인식이 되기 시작하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훨씬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최대한 무너뜨리지 않고 5일선에서 11선을 웬만하면은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우리가 타점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월봉으로 놓고 보셨을 때 엔캠이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르면서 한 380%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을 지금 못 들어가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포모가 온다라고, 시장에 있는 공포 중에 하나인 포모가 온다라고 해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나만 빼고 계속 다들 수익을 볼 것 같은 그런 어떤 소외감이라는 거거든요. 소외감. 네. 두려움, 소외감 이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캠을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이게 뜬 자리인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나? 가격 메리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출발하기 전에만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제가 출발하기 전에 있는 테마 중에 우리가 지금 초전도체가 연일 핫한 와중에 초전도체 움직이고 나서 작년 시장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얘기했었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었던 배경에는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도 상용화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에 그때 당시에 우리로를 비롯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움직였었는데, 지금 초전도체가 살짝 수그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가 충분히 출발할 만한 어떤 그런 테마 순환매가 기대되는 와중에 우리로의 차트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우리로가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장기 이동 평균선을 하회했다가 다시 올라타 놓고 지금 살짝 걸쳐있는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는 구간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다 추세가 어느 정도 비슷한 상황에서 세력이 매집을 잘한 종목 중에 어떤 특이점이 발생되는 종목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한번 잡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상장된 이래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차트가 진행되다가 최근 고점을 연결한 요런 삼각수렴의 상단 부분을 최근 돌파한 후에 눌러주는 흐름으로,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의 순매수가 좀 확인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수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확인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 양자 쪽 관련한 기사가 초전도체와 맞물려서 나오고 있는 간격이 짧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시장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으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은 종목으로 저희가 저점에서 특이점을 발견하고 잡아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작년 시장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양자 컴퓨터와 초전도체가 밀접한 테마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실 텐데, 왜 그러냐면 상온 초전도체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양자 컴퓨터에 활용을 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터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두 테마가 같이 가는 것은 작년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전도체 관련주인 신성델타테크가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우리가 종목을 매집해 나가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특이점이 바닥에서 발견되고 나서 대세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전에 요런 구간에서 잡아가야지만이 이런 대세 상승을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요런 테마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 신성 델타테크처럼 큰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차트에서도 보시다시피 삼각 수렴의 형태로, 수렴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점점 변동폭을 줄여가면서 힘을 응축하는 기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 파동이 나올 때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긴 구간에서의 목표가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가, 매도가, 목표 기간 적어서 한 분 한 분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구간을 확대해 놓고 보시면 양봉으로 올려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흔적은 확인이 되는데 이후로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긴 기간에 걸쳐 세력이 매집을 끝내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도 보시면 올려칠 때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렸는데 충분히 이 구간이 고점으로 판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요 거래량에 비해서 나간 흔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식이 1000만 주 정도가 유통 주식수인데 바닥에서 거래량을 회전시킨 게 4번 정도가 2000만 주 이상을 회전을 시키면서 철저한 매집 구간으로 우리가 이런 구간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돌파하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우리가 초전도체와 엮여서 테마를 형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오기 이전에 프로그램을 이용한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를 확인해놓고 우리가 기사를 체크해가면서 슈팅 이전에 매집해놓고 들고 갈 종목으로 이 종목을 선정했고 300% 이상으로 보고 들고 갈 건데, 나중에 이미 이렇게 슈팅이 나온 이후로 고점에서 따라붙는 매매가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흘러가던 주가에서 특이점이 발견되고 첫 상승 이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손절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매집주로 진행한 종목들은 대시세가 나오기 이전에 저점에서 잡아서 큰 수익이 항상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 받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에 9671번으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